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나요? 제사를 왜 지내기 시작했을까요? 제사는 유교 거고 제계는 불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십구제, 천도제, 뭐 지금 좀 있으면 6월 돼가지고 생전 예수제를 할 거예요. 다 밖으로 제자입니다. 다 밖으로 제자. 그리고 그건 제계한다는 뜻이에요. 목욕제계, 목욕제계. 그래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그러니까 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초에 예를 들어서 새해가 밝았어요. 그럼 뭐 정동진에 가가지고 무슨 막 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계. 예.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때 차례 지내는 거 그게 제계입니다. 조상의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추모례는 날짜도 없어. 옛날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는 어떤 시작점, 그 다음에 농사가 끝나서 해곡식이 났을 때라고 하는 농경사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한 분기에 그렇게 해서 조상들을 추모하는 거고, 나랑 관련돼서는 추모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로미오 죽은 날, 내가 줄리엣인 거야. 그래서 로미오 죽은 날 추모.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꼭 죽은 날 추모가 아니고 나랑 첫 만난 날. 그 사람이 이제 잘못돼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마다 의미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관련해서 날짜가 가장 추모가 적절한 날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날 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모는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게 내나 다 그런 거죠. 뭐 100일 기념, 뭐 1000일 기념, 뭐 이렇게 깨진 기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아유 잘 됐다 야씨, 뭐, 아유 힘들었는데 유지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말해주니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예,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고 제계는 달라. 제사는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가신 귀신에게, 유교의 제사는 돌아가신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 사후 세계가 없어요. 이 세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주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야, 그러면 딴 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이 안에서 정성을 들여서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원형입니다. 원래 원형. 그런데 순자 정도 시대가 가면 춘추 시대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중국에, 그러니까는 지금 한 2500년 전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 그거 한들 누가 와서 먹는 것 같지 않던데? 그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순자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제사를 귀신의 일로 여기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모, 그러니까는 문화적인 문화 의례 정도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 어른을 중심으로 문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 행사 하는 거야. 그래서 관련자들, 가족이죠. 직계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어른을 기리는 날 정도로 한다. 라고 하는 게 유교 제사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귀신의 일로 여겼던 거죠. 최근까지도 귀신의 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한 조상 밑에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리는 거라고 하면 되고, 불교의 제계는 목욕제계라니까. 그래서 정동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올해는 좀 잘 살아보자, 좀 사람답게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제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욕제계는 몸을 제계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법문 들어오기 전에 양치질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기도 이렇게 법문하기 전에 맞박에 금강조도 한번 대고, 그게 잘 해보자,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제계, 제계라고 하는 거고, 그 기원은, 이 제사의 기원은 뭐냐면, 제계의 기원은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단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계가 사찰에서는 언제 하냐면 초하루 보름 기도도 제계예요.
그리고 지장 제1, 관음 제1, 그게 다 재계예요.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하고 계속해서 단속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야. 근데 금연을 하려고 해. 그러면 뭔가 분기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번에는 확실히 끊는다. 그러면 천도제. 그러면 천도제. 주기적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내가 의지를 잘 다져야겠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초하루 보름도 될 수가 있고, 그건 예전엔 달문하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달의 시작과 신월과 만월, 그러니까는 초하루하고 보름에 뭔가를 이렇게 분기 이렇게 싹 바뀌는 거. 그때 조심하래. 뭐든지 바뀌는 거. 그리고 정초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1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뀔 때 좀 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재계. 그러면 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은나라 반경 때, 은나라 19대 황제 반경 때 시작했습니다. 그거 뭐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은나라가 언제냐면 주나라 앞에, 그러니까 은허의 발굴, 중국 황하 문명이 은나라입니다. 황하 문명이 은나라. 그래서 은나라 수도가 은이에요. 그래서 수도 이름이 은이에요. 그래서 그 유적지가 은허입니다. 은허.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혁군주입니다. 은나라가 좀 오래돼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를 천도하고, 은나라의 수도를 천도하고 은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은나라 이름은 상나라예요. 상나라. 근데 수도 이름이 은이니까 그냥 은으로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런 거 있죠.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위성이거든요. 근데 사위국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대변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수도를 통해서 대변되는. 그래서 그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나라가 조금 약간 우리식으로 조선으로 말하면 약간 영조 정조 같은 사람이야. 약간 바꿔야겠다. 그래서 수도도 천도를 하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나라가 오래됐는데 상태가 메롱이니까 조금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은나라 때 믿던 신이 제라고 하는 하느님이에요. 옥황상제. 나중에 그 제가 제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송나라 때 나오는 명칭인데, 그래서 그 제라고 하는 하느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거 종교개혁을 해서 신관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조상신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걸 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사를 매니즘이라고 그래.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매니즘. 그리고 매니즘은 이 동네밖에 없어. 걔가 처음으로 기획한 거야.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기리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하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성시켰느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이 제사는 뭐 신에게 지내는 제사, 아브라함도 제사를 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건 번제고 종류가 달라. 종류가. 그래서 무슨 단군도 제사를 했다. 제단의 임금이라서 단군이에요. 제단의 군장, 리더. 그러니까 단군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휘 이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단군도 제사를 지냈다. 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그렇게 자꾸 댓글 달면 무식하다 그래. 그거 아니야.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벨이 전화기 발명했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요구르트병 2개 아니면 종이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실전화, 그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놓으면 중국하고 똑같아진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발견은 지네 나라에서 다 했다 하는 거거든. 설령 햇들 그거를 사용을 해서 발전시켜야지. 발전시키지 못하면 비응신이요.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전시킨 게 있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 그래,
야, MP3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어. 그래서 뭐 그걸 연결시켜서 아이팟을 만들고 저 뭐야 애플처럼 됐냐? 만들어서 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대단한 거예요. 야, 구텐베르크하고 달라. 그거 먼저 만들었다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게 연결된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세상을 바꿔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한번 했더니 우리 그거 했었잖아. 뭐? 뭐? 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중국이 화약을 먼저 만들었대. 그래서 폭죽으로 썼습니다. 폭죽으로 썼습니다. 결혼식 때 삿된 거 물리치고 정초에 그 벽사 나쁜 것들 다 쫓고 그 다음에 상가 나갈 때 상여 나갈 때도 폭죽을 쳐요. 그 길 이제 부정한 것들 다 털어내려고 너네 그거 썼잖아. 야, 그게 용도가 다르다. 화약은 중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뭐 총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변화를 줬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생각했는데 내가 늘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내가 진짜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그때 샀으면 지금 떼돈 벌었는데 뭐 그냥 병신이요. 병신이요. 그럼 사든가. 야, 내가 비트코인 1억 간다고 그랬잖아. 뭐? 아니, 그런 놈들이 있어, 주변에. 진짜, 쩌리도 개쩌리. 실행 능력 요만큼도 없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몇 가지 가지고, 지가 만약에 100%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야, 집이라도 팔아서 넣겠지. 대출 받아서 넣겠지. 금값이 지금 1년 만에 2배가 더블을 찍었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네가 넣었으면, 뭐 이리저리 수수료 띄고도 한 70%는 먹었겠지.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만 하고 있어. 중국의 발견이나 우리나라 저 금속활자 죄송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하고 우리나라 1234년에 최초의 금속활자 예금상정 고문인가? 그거 있어요. 직진은 존재하는 최초고 기록에 나오는 최초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지 못했으면 그거는 그냥 시도는 좋았으나 왜 그거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원류 제일 먼저 만든 게 소니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니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비슷한 걸 만들었어. 그랬다가 안 했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애플이 그걸 만들어서 대박을 낸 거야. 그러니까 소니가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냥 비용신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개호구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걸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지. 그걸 너네가 성공시켰으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근데 너네도 자신 없었잖아. 삼성도 뭐 저거 그거 칩 만드는 거 요번에 반도체 그 하이닉스 만드는 거 그거 우리도 했었는데 너네 때려쳤잖아. 경제력 없어요 모임 이래가지고 때려쳤잖아. 우리가 먼저 했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제사가 그 제사 아니에요. 천재하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하고 이 제사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가 그 제사하고 같으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는 황제도 해요. 조선 임금들은 쩌리라서 못했고 조선 임금들은 어디에 제사 지내냐면 종묘하고 사직입니다. 종묘는 진해조상. 종묘 가보셨어요? 가면 영감님들 겁나 많아. 가면 영감님들 겁나 많아. 서울의 2대 성지잖아요. 탑골공원과 종묘. 그리고 거기 이제 조금 거기보다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조금 이제 계신 데가 동묘. 동묘 있습니다. 그래서 묘는 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묘, 그 다음에 사직. 종묘 사직이라 하거든. 사직은 곡식신, 농사 지으니까 곡식신. 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중국은 황제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그 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단 그래서 그 천단 맨 중앙에 보면 천심석이라고 있거든. 천심석. 그게 전 우주의 중앙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청나라 사람,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주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열화 갔을 때, 박지원의 열화일기 하는 그 열화 갔을 때, 거기 이제 그 오래간만에, 거기 저도 한 번밖에 예전에 못 가봐가지고, 그 천심석을 한번 밟고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했다가, 더럽게 더워가지고, 아이고, 야, 씨, 멈춰있지 못하겠다. 아무리 우주의 복판이라도 거기가 이제 약간 흰돌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더우면 흰돌 막 이러면 막 쓰리 쿠션으로 막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때리지, 막 이렇게 밑에서 때리지. 속칭 그게 검버섯 구간이라고. 얼굴에 그냥 막 기미가 한 방에 쫙 생기는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잘 못 봤지 그때 좀. 거기서 좀 오래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했으나 중국 황실에서 인정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기년전이라고 그 황제가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고, 인도 가면 또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또 잘 알잖아. 에너지 모인데, 에너지 모인데. 그런 거 잘 밟아야 팔자가 좀 펴. 그래서 만약에 제사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도 제사면, 야, 그러면, 조선에는 없었던 거야. 조선에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조선에서 지낸 사람은 있습니다. 조선에서 하늘의 제사 지낸 사람, 그 환구단이라고 그래서 고종, 순종이 하늘의 제사 지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황제를 칭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우리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거 외에는 뭐 안 가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의 문화예요. 그리고 이게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문화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게 뭔데? 그냥 문화적으로 규정한 거지. 그게 인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건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순자가 봤으면 이제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했던 딱 그거죠. 영가등 우리가 차려주는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상들이 귀신의 일로 여겨서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설정입니다. 그 설정이 앞선 설정이에요. 앞선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문화력이 올라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식인들은 저거는 문화적인 재전으로 봐야지 귀신이 직접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저는 그 방식이 맞다. 저는 그 순자의 예론에 나오는 그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사를 그런 정신으로 지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음식 어른이 좀 드시던 거 몇 종류 올려놓고 간소하게 그 어른을 기리는 추모례 정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번거롭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우리가 생일상 차리듯이 밖에 나가서 그냥 먹어.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어른을 기리면서 해. 그런 정도로 하면 부담이 없을 건데 자꾸 상 차려야 되고, 뭐 요즘은 그 상 놓을 때도 없고 그 그릇 유지하기도 어려워. 번거롭고 한 번 쓰고 씻어서 엎어놓고 아유 그거 귀찮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훨씬 저는 순자식으로 하면 제사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화적으로. 안 그러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까지 내려가요. 그게 더 앞선 버전이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서 상제입니다. 상제, 옥황상제 하는 그 상제.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 매니즘으로 바꿨다가 동아시아의 제사 구조로 바꿨다가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종교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다. 그럼 나라 뒤집어진다. 그때 반경이 참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바꾼 게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영향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면 효문화가 강조돼요. 돌아가신 분부터 해서 줄 세우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열 정하기예요. 서열 정하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작은 집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큰 집은 서열이 있죠. 앞에서 먼저 절하는 사람, 뒤에 절하는 사람 순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직계라고 해도 연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내가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그맣게 집에서 할 때는 뭐 그냥 같이 하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성은 배제골, 여성은 배제골. 왜? 그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준회원 빠집니다. 준회원 빠져. 간첩들 한 달에 걸치고 있는 간첩들 빠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욕할 때 그 얘기 했는데 그러면 지그들이 체리든가. 체리는 건 다 준회원이 체리고 지그들만 싹 하고 예전에 제가 기억난다니까 예전에 이렇게 제사상 차릴 때 보면 남성이 하는 건 밤 치는 거밖에 없어. 아니 우리 집은 그랬어. 밤 치는 거 외에는 하는 야 이게 뭐 나는 그때 뭐 했냐 밤 그 치는 거 주워 먹고 있었지. 아니야 그때 제가 미취학 이런 상황이어서 그거 주워 먹고 있었어. 근데 나는 회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자야 돼. 그래서 잠을 안 재워. 자다가도 깨운다니까. 준회원은 쇠가 빠지게 일하고도 참석 불가. 나는 정회원이잖아. 나는 정회원. 태어났더니 정회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준회원이 한 종류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적서차별이라고, 그러니까 본처 자식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본처 자식이냐. 그리고 또 어른들이 부지런한 어른들이 이제 본처를 먼저 결혼을 했다가 한동안 이제 뭐 애도 안 생기고 이래서 첩을 두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동시에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첩자식이 나이가 더 많아. 아니, 가능한 얘기예요. 광해군 내나 그런 거예요. 첩자식인데 나이가 많은 거야. 임해군 광해군이. 예. 아니 맞잖아.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상에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제상의 서열을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준회원. 너는 준회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도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형수점 먹고 컸다가 있다니까. 며느리로 들어갔더니 어머니 산후조리를 해드려야 돼. 아니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 그래서 형수한테 엎여 있고 뭐 이렇게 네 아들이니? 그러면 아니에요. 도련님이에요. 그리고 빽빽거리면 그냥 갑자기 자기 걸 꺼집어내서 먹여. 뭐 아무것도 없고. 아니야 있었던 일이야 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일인데 야 어떻게 시어머니 회사 산후조리를 해드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뭐 일찍 가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때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장조카라는 개념이 있고 나이가 많은 조카가 있어. 그러면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걸 봤었어요. 그럼 조카하고 삼촌이 싸워. 아니 나이가 비슷한데 조카가 한두 살 많아. 그러면 조카가 또 뒤지게 패버립니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진짜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으면서 어디 삼촌을 때리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서열을 언제 정해주냐면 제사입니다. 네 위치를 찾아. 네 위치 찾아.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의 대가족 제도에서 필요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서열들을 안 정해주면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거든. 절에서도 뭐 그런 거 있어. 절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자꾸 나이 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자기가 사회적으로 뭘 하다가 온 사람은 또 그거 막 경험 가지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막 복잡해. 근데 확실한 거는 절에도 그 기준을 뭘로 세우냐면 출가한 짬밥 기준입니다. 들어온 날짜 기준. 그냥 말로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이 보직이죠. 보직이죠. 보직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보직 센 사람이.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다 똑같아. 보직 중에서 꽃은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있으면 대장입니다. 인사권 아니면 경제권.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디든 마찬가지야. 딱 똑같아. 그래서 출가한 게 기본이긴 하지만 보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이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옛날 개념, 그리고 후대까지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후대까지 내려오는 개념이고, 요걸 이제 향으로 드신다, 흠양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과일을 그냥 올리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위아래를 잘랐죠. 잘랐죠. 그게 원래 제상 음식은 칼 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잘라서 쌓기 유리한 점도 있지만 향의 문제도 존재했던 겁니다. 거기에 아니 안 잘라 놓으면 뭐 날 수는 있는데 개코지 개코. 아니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으로 드신다라고 하는 거고, 가족 공동체에서 다 서열이에요. 그래서 그 서열 정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음복할 때도 다 서열입니다. 그리고 음복하는 사람은 정회원만, 정회원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사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귀신이 먹는다는 전통적인 개념 한 가지, 그리고 그 귀신이 먹는다를 안 세우면 권위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대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순자같이 계명한 사람은 문화적인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돼요. 그것이 다큐나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재밌는 것도 재밌어. 재밌는 건 재밌는데 맨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약간 시시해요. 왜? 실화니까. 극적 반전은 없어. 실화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근데 허구야, 허구. 어벤져스 뭐 이런 거 허구야. 다 개구라지. 예. 아니, 맞잖아. 그래도 재밌는 건 재밌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화재전이라는 건 뭐냐면 허구지만 의미가 있는 거. 예술을 얘기할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이 예술을 얘기할 때, 예술은 허구지만 사람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문화적으로 성숙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노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인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주죠. 그 효용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전이라고 하는 건 순자는 그 부분을 역설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순자가 굉장히 고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도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적 행사지. 순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 행사지 거기에 뭔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해. 순자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순자 쪽의 흐름이 발전했으면 동아시아가 과학으로 발전합니다. 왜?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안 오는 거라면 비는 어떤 조건에서 와야 될까에 대해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우제를 사람이 믿어버리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나 계속 지내고 있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자 전통이 내려갔으면 과학이 발전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권위를 위해서 계속 귀신 이야기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나왔던 거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 저거를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그 필연성을 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제사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순자의 예론이나 얘기를 보면 그거는 추모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더 강해요. 저는 그게 공문의 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통 계열이라고. 신비주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쪽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반계 쪽입니다. 유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너무 꼴통짓을 해가지고 좀 그런데, 주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주역이 원래 점보는 책이에요. 주나라 역법, 그래서 점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점의 효용성은 뭐냐? 맞추는 데 있는 거예요. 안 맞추면 그게 점이냐? 아니, 그렇잖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잘 맞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점쟁이는 로또를 사지. 왜 점을 봐? 로또 사. 로또 사. 그래서 뭐 안 맞아요. 근데 그 안 맞는다는 생각을 공자 때도 했다니까, 벌써.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 이런 약간 뭐랄까 신적인 거나 이런 특이점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너무 많이 나. 전쟁이 나는데, 자,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부채도사야. 자, 부채를 들고, 자,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으면 나와. 그런다고 이겨? 아니야. 전쟁을 이기는 거는 점이나 뭐 귀신이 도와줘서 뭐 신이 도와줘서가 아니고 센 놈이 이겨. 미국이 왜 개지랄을 하는가? 세니까. 누가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게다가 고양이도 그냥 일반 고양이가 아니고 사나운 고양이. 약간 미친 고양이에요. 나는 그 트럼프 그건 너무 재밌더라. 관세 이런 거 하는데, 관세를 전 나라를, 전 세계를 뭐 균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결정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개기듯이 겨가지고 이쁘면 좀 깎아줘요. 야, 이게 무슨 멕시코 조금 기니까 너네 조금 낮춰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와서 기라는 얘기야. 와서 기든지 안 그러면 맞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굉장히 재밌어.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세니까. 그걸 누가 할 거야? 누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보면, 야, 그 생각은 들더라.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 같으면 저게 프랑스가 한 소리 해요. 이러면. 그게 유럽에서 그래도 목소리 내는 게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독일은 전범국가라서 잘 말을 못 냅니다. 근데 프랑스가 한마디 하거든. 근데 프랑스가 이제 한마디도 못 하더라. 일본은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빈대 같이 붙어 있잖아. 일본은 그냥 근데 트럼프가 잘못했어요. 캐나다한테는 뭐 51번째 주가 들어와라 이런데, 일본 얘기했으면 일본 들어갈 수도 있는데 51번째 주로 이러면 일본은 오케이 이랬을 수도 있는데, 캐나다한테는 얘기하고 일본한테는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해. 근데 일본은 뭐 잘 기니까 마치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겨.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잖아 우리가. 알아서 잘 기니까. 안 맞는데도 알아서 잘 깁니다. 그게 조선 진짜 거지 같은 나라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위부여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향으로. 그리고 향은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향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 그러니까는
흠향, 향을 맡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불교 쪽에서 들어온 이런 계통의 문화들입니다. 향 얘기 나오면 무조건 더운 지역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향신료 뭐 이런 것들, 강한 향들 이야기는 전부 다 더운 쪽이에요. 추운 쪽에는 향에 대한 필연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